자, 반갑습니다. 한국 AR투자 센터 홍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월 21일이죠. 7월 달이 벌써 또 20일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한 달이 빨리 가고 분기가 빨리 가고 1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야, 참.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그죠? 어제도 뭐 흐름은 괜찮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 상당히 좀 쉬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는 어저께 상당히 좀 부진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어저께 좀 활발한 흐름이었고, 오늘은 또 이제 바뀌었죠, 그죠? 이제 코스피가 이제 흐름이 좋았고, 코스닥이 이제 막판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사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더 먹고 싶다, 그죠? 더 먹고 싶다. 이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 먹고 싶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면 그거대로 움직여 주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먹고 싶기만 해서는 욕심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시장도 3160을 좀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막판에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좀 돌렸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돌렸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보시다시피 시간의 급등이에요. 뭐 2% 정도를 뭐 삼성전자는 급등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텔이랑 지금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 뭐 업체 쪽에 지금 뭐 공식적인 뉴스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아직은 안 됐어요. 잠깐만요. 뭔가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국 매체에서만 이제 나왔다, 이제 그 뉴스가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인텔이 SSD, 인텔이 이제 메모리를 접고 비메모리 쪽으로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우리가 이제 IDC, 뭐 ITM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후공정 업체냐, 아니면 뭐 전공정 업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세부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인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기업들, 근데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걸 외주를 좀 주기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을 좀 받았다. 이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발표 나온 게 아니라 매체에서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가 시간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5%. 기본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2.5%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요 정도면 내일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0.7 정도는 상승 시장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0.7에서 한 1%. 그래서 오늘 뭐 뉴욕 증시 흐름도 물론 중요하고 한데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네. 우리 입장에서도 좋네요. 어제 매수한 거, 저점 매수한 것도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요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시장이 올라도 수익 내기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험 부족, 경험이라는 건 내가 따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정보 있죠? 정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차트가 좋으니까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는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종목은 증권주구나. 그럼 증권주는 둘 중에 하나죠. 시장이 좋거나 금리가 이제 좀 인하되는 이제 그런 어떤 구간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물론 상승을 합니다. 왜? 경기가 회복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경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못 느끼면 계속 남이 좋아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은 사실상 주식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가 그게 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내가 아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그 상대방, 고위공직자 내지는 뭐 기업 CEO 아는 정보가 당연히 다르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정보와 제가 아는 정보가 당연히 다르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고급 정보일수록 당연히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진짜 지나가는 고양이나 뭐 동물들도 다 아는 거. 근데 그게 과연 돈이 될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이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뉴스에서 좋은 내용이 있대,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고점에 물려버린다고. 세력들이 그때 고점에 물량을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게 선반영이냐 아니면 후반영이냐. 근데 그래서 이제 경험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정보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타이밍 싸움, 어떤 정보를 갖고 타이밍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기본이죠.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못 하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신 해드릴게요. 대신 해드릴 테니 이제 우리 거 한번 이용해봐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 오르긴 하지만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 뒷걸음질 쳐서 여러분들 뭐 쥐잡는다, 어쩌다 운 좋게 뭔가를 하나를 이제 성과를 낸다, 그게 지속되기 힘들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적은 뭐 일확천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꾸준한 어떤 성적, 이 꾸준한 실적을 내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 어쩌나 한번 수익 나는 건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이제 그런 어떤 각오로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 왜? 작년 3월달에 4월달에 들어오셨으면 싸기라도 했지. 지금은 싸지는 않아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은 건 맞거든요. 하지만 싼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싼 자리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꼬꾸라질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폭탄을 떠안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고점에 폭탄을 누가 떠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떠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적어도 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피가 재차 3150 돌파했고요. 외국인이 다시 좀 샀고, 기관들이 오늘도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매도. 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가 좀 강했죠. 근데 오늘도 매도. 어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더니 오늘은 어떻게 해? 또 같이 팔아요. 개인들만 왕따 시키는 것 같지? 어쩜 이렇게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지.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선물 매도 나왔고, 선물은 이틀 동안 연속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매도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펀드 환매, 그 다음에 연기금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팔 만큼은 좀 팔아서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매도 중이다. 오늘 주제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에요. 야, 연기금 진짜 얘네들 뭐 맨날 팔아요. 언제부터 팔았어? 5월부터 팔았어. 5월부터 계속 매도입니다.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계속 팔아. 5월에 여러분들 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0포인트예요. 야, 2000에 팔았다고 3000이 넘었는데, 야, 연기금 니네 우리 연금 갖고 돈 제대로 굴리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파는데 왜 팔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인드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지금은 마인드 교육 좀 하고 막판에 이제 전략 종목 등록하고 좀 끝낼게요. 자, 주식 투자란 IQ 160인 사람이 IQ 130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상관없어요, 주식은. 그죠? 똑똑한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대 나왔다고 무조건 돈 벌냐 이제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자신만만하고 자만심이 막 넘치는 사람들은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손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금융이 뭐 망해가거나 미국은 리먼 브로더스가 망하는데 리먼 브로더스에 똑똑한 애가 없었겠어요? 네? 나이고 걔는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왜 망할까? 그죠? 운영을 잘못하거나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질 때가 문제거든. 주식은 볼 때는 항상 야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큰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뭐 조정은요, 그죠? 1년에 진짜 큰 조정은 한 3번, 4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지수가 30% 이상 빠지는 조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주기가 좀 짧아지긴 했는데 최소한 한 3, 4년에 그러니까 3에서 5년 안에는 한 번씩 좀 옵니다. 오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속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조정이 나오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구간에서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이지 그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시간에 마인드 교육 말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연기금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기금이 8억 그러면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 빈자리 메꿔주지 않으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빠진단 말이에요. 주식은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간단하게 좀 수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노란색 연기금이거든요. 작년 4월 아니구나 보라색이 그거예요. 노란색이 외국인, 보라색이 연기금, 이제 검은색이 지수인데 연기금이 요때 있죠. 요때 5월까지, 그러니까 4월, 5월, 4월까지는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5월달 말부터 이제 매도를 시작을 했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1월달에는 매도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죠? 야 근데 지수가 올라갔는데 빨리 팔면은 이익이 사실 뭐 먹을 거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먹을 걸 못 먹었다 이래서 우리한테 지금 연금 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좀 정치적인 문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는 이유가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판 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줄여왔고 지금 결국에는 4월부터 현재까지 얼마 12조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예. 외국인은 얼마? 8조 8천억이에요. 오히려 외국인보다 지금 더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리스크가 있으면 진짜 문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분이 한 35에서 한 40까지 되거든요. 40 근처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한 33에 32에서 35 정도. 이것도 뭐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니다 간단하게 좀 볼까요?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옛날에는 요 KRX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게 검색이 좀 잘 됐는데 요게 아닌 것 같아. 요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요거 찾아갖고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찾는 정보가 안 나옵니다. 검색하면은 원래 딱 검색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지분이 있다. 그냥 35%라고 이야기하죠. 35% 비중이 있어. 그럼 35% 이제 비중이 있으면 사실 외국인의 문제는 뭔데?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진짜 문제가 생겨서 이 투자금을 회수 못하면 얘네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가 우리나라 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런 어떤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보단 기관들이 좀 더 팔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많이 투자한 사람이 내 원금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빨리 들고 나가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어. 오케이, 좋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4월부터 현재까지 수급은 어때요? 외국인이 9조 원 매도, 연기금 12조 3천억 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판 이유를 우리가 좀 보니까 연기금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매도가 엄청나죠, 사실. 기관을 토탈해서 보면 30조 원 넘고요. 외국인 기관을 합친 게 이제 개인 매수로 이제 잡히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기관 매도에는 투신 매도,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이런 어떤 투자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었고,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 왜? 워낙 뛰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직접 굴리겠어 라고 하는 개인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자금력은 여러분들 앞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나, 이제 요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연기금 자산 배분 목표 수치. 그러니까 지금 300조가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그죠? 근데 이제 그 자산을 다 뭐 주식에만 투자하는 건 아닌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연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 연금, 그다음 뭐 사학연금, 뭐 교직원 공제회, 뭐 군인 공제회, 뭐 행정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뭐 우체국이죠.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내가 어떻게 투자하겠어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기관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라고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 작년 5월 20일 날, 그러니까 올해 투자의 목표를 작년에 이제 미리 세우는 거죠. 작년에 이제 미리 세우는 거고, 그거를 이제 5월 20일 날 기금 운용 계획을 완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수치가 여러분들 요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수치가 이거예요. 2021년에는 이렇게 목표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겠다. 근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진짜 좀 답답해요,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뭐냐면, 국내 주식이 여러분들 올해 목표치가 얼마? 16.8%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말에 무조건 16.8%가 맞춰지도록 이게 운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를 100주를 갖고 있어. 이게 이제 비중이 한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주 갖고 있는데 이제 비중이 20%야.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계속 나는 이걸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중으로 맞추려면 줄여야죠. 그죠? 왜? 전체 100조 원 중에서 16조 8천억,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100조 원 중에서 16조 8천억은 주식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주식이 평가금이 올라가. 왜? 주식이 올라서. 그럼 어떻게? 갖고 있는 보유 주식 수를 줄여야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죠, 사실. 왜? 빨리 누군가 사줘야 내 주식이 올라갈 텐데. 주식이 올라갈 텐데, 누군가 사주는 게 아니라, 큰 손 중에 하나의 연기금이 팔고 있으니까 갈 게 못 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거예요. 자, 오케이, 좋아. 그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연금 입장에선 우리가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연금 납부를 하잖아요. 그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해외 주식 비중이 여러분들 더 높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상승률이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거든, 사실.
근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보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11월 때부터 또 급등을 했고, 코로나의 어떤 방역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좀 잘 돼서 다른 국가들보다 사망자가 적잖아요. 확진자도 적고.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확실히 좋았어요. 근데 해외 주식 비중 여러분들 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놨어야 해외 주식을 좀 줄여놓고, 그래야 해외 주식 빨리 그거 했을 때 팔고 해야 좋은 건데, 지금 보면은 뭐 환차 손이 발생하잖아. 우리나라 왜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 100날 들고 있어봤자 어떻게? 달러 가치가 여러분들 10% 빠지면 앉아서 뭐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10% 마이너스예요, 이건.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좀 조정이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 계획 자체가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과론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죠? 근데 해외 주식이 더 잘 나간다. 물론 당연히 이제 선진지수 투자 많이 하겠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이라든지. 그죠?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국내 채권 비중이 높아. 국내 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비중이 높아요.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 우리나라 기업이 내지는 국채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망할 거였으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뭔가가 움직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해외 채권 비중은 7%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연기금이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연기금이 지수가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길 원하시죠, 그죠? 지수가 올라가길 원해. 그럼 지수가 올라가 더 가. 그럼 어떻게? 연기금이 그때부터 살까?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왜? 평가 금액이 올라가고 평가 금액이 다시 올라가면 줄여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여러분들 수급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으로서. 아, 기관들 왜 이렇게 파냐? 짜증나는데 내 주식 안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큰손 메이저라고 하는 데가 우리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은 이제 그 안에 되게 많아요. 증권, 뭐 투신이 여러분들 그냥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투자 신탁 이야기고, 이제 펀드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죠. 펀드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기관들의 어떤 수급 개선은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이 사주모 오르고 빼면은 내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은 외국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렸지만, 중요한 게 외국인이 이렇게 팔다가 조금 사면 여러분들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오른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어떻게 사니까 지수가 그때부터 탄력이 좋아지죠. 이때 LG전자, 뭐 기아차, 그다음 삼성전자는 이제 막판이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취해야 될 건 결국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선 연기금도 기대하기 힘들어. 투신도 기대하기 힘들어. 그러면 외국인이 사줘야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그러면 매수할지 말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외국인이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뉴욕 증시가 여러분들 좋아야 되는 거고, 뉴욕 증시 강세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 실적 증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흐름을 읽을 때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많이 팔다가 외국인이 사주면 어떻게? 시장이 올라간다고, 땡겨진다고. 그게 이제 올라가던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더 가는 거고, 빠지던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낙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막판에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해줘서 코스닥도 오늘 조금 더 상승폭 확대시켰죠. 어제 2% 이상 올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제가 장중에 잡아드리죠. 아니면 장 전에 여러분들 잡아드리잖아,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딱 생각을 하면,
기관들이 많이 산 게 여러분들 지금 좋을까 나쁠까? 기관들이 많이 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관들이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강하게 유입시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뭐 연기금, 투신, 뭐 금융투자지 크게 세 군데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많이 산 게 지금 좋은 거예요? 결코 좋지 않아요. 왜? 많이 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네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또 어떻게 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들이 많이 산 게 종목이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역발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강했는데 기관들이 막 파는 애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판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는데도 뭐 박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관들이 파는데 외국인들이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예. 왜?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관들은 빠지기 전까지는 올라가면 계속 어떻게 팔 거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개인들이 굉장히 좀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왜? 갈만하면 기관들이 매도하거나 갈만하면 또 연기금이 팔고 하니까. 그럼 외국인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모르시면 결국엔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이렇게 팔잖아. 근데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사줬는데 외국인까지 팔면 어떻게 시장이 쿵 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조정 나올 때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개인들이 백날 사봐야 지수는 어떻게 안 땡겨진다니까. 그죠? 안 땡겨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 오늘 삼성전자 좀 올라가긴 하겠네요. 근데 뭐 삼성전자 올라가봐야 뭐 몇 프로나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그지? 1.7로 아까보다 줄었네 또. 상승 탄력이. 그지? 왜? 기업 입장에서 뭔가 나온 게 아직은 아니어서 그래요. 요즘에 가짜뉴스도 워낙 많아서 카더라. 그죠? 워낙 많아갖고 지금 뭔가 기업에서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좀 미직지근한 반응인데 아까 2,200원 올라가는 게 지금 1,500원으로 좀 줄었어. 삼성전자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개인이 백날 그렇게 많이 막 엄청나게 그냥 주장창 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개인 사는 거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보지 말자고. 많이 갈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왜? 개인들한테 그렇게 돈 벌게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돈 갖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때 지금 2% 빠지고 요때 지금 2.3% 빠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들이 진짜 많이 살 때가 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많이 요렇게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다.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미수 신용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점에 있는 거 너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왜? 연기금이나 다른 투신들이 받아주기가 힘든 자리라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금액을 지금부터 살 거냐? 지수가 높잖아.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자금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여러분들 전략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무리하지 말고 지금 자리는 매도도 많고 그 다음에 매수 주체도 좀 제한적이니까 올라가는 거 좀 차익하면서 대응을 하고 너무 고점에 있는 거를 사기보다는 약간 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대신 중간 자리에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보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이야기로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베스트지 베스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연기금이 왜 많이 파느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요 비중이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사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국내 주식 비중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실패예요 이건.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다 이건 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이거든 지금. 작년 말까지 그죠? 만년 꼴찌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만약에 10%였다. 그럼 더 먹었지. 100조 원만 여러분들 100조 원 중에 10%만 10조 원만 몇 프로 더 먹었었어 봐.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이제 요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들의 포인트, 기관들의 포인트, 수급 특징 지금 지수 위치에서 짚어드렸으니까 요거를 좀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고요.
오늘 요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